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인두껍을 쓰고 저럴 수 있나 라는 말을 언제 하시나요? 흔히 뉴스에서 사람들을 해치거나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런 말을 하지 않나요? 어지간한 나쁜 짓을 해서는 저런 소리 안 나오죠. 얼굴을 보면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처럼 안 보이는, 내 주위에도 흔히 있는 평범한 얼굴인 사람들도 여럿 있더군요. 그런 걸 보면 세상살이가 참 무섭네요. 사람들 속은 들여다볼 수 없으니 추악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가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장담하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천하의 몹쓸 나쁜 놈이란 말이 나오실 거예요. 남편하고는 20년 전 처음 만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네요. 주말이라 시내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셋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가방을 낚아채면서 저를 밀어버리고는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길바닥에 넘어졌고 친구들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그걸 보고 주저없이 도둑놈을 쫓아가더군요. 잠시 후 그 남자가 돌아왔는데 손에 제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어떡하죠? 도둑놈은 놓쳤네요. 가방을 갑자기 던지는 바람에 도둑을 잡는 것보다 가방 되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요. 여기 가방이요.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봐보세요. 다행히도 없어진 것은 없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도둑 얼굴을 봤으니 혹시 경찰에 신고할 거냐고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 무서워서 신고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려고 하더군요. 살해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괜찮다고 그냥 가려는 걸 겨우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다며 가더군요. 저는 진짜 많이 놀라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군요. 너무 놀라서 엄청 울었어요. 친구는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오고 저는 넘어지면서 무릎팍 까지고 얼굴은 너무 울어서 화장은 다 번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살면서 강도를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원래는 친구들하고 밤 늦게까지 놀 계획이었는데 정신이 쏙 빠져서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저를 보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놀라셨고 저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했어요.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안정이 좀 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레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거죠.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제가 위험할 때 도와줘서 눈에 콩깍지가 심하게 씌었던 거였어요. 그때는 남편이 정말 잘생겨 보였거든요. 친구들은 사람은 좋지만 잘생긴 거는 아니라고 했지만요.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해서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제가 밥을 사기로 했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인사만 나누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소심한 성격인데 그때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몰라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네요. 애인 있냐고.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랑 사귀자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로 처음 만나 밥을 먹기도 전에 그것도 어떤 대화도 하기 전부터 우린 사귀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결혼은 첫 만남이 있고 1년쯤 지나서 했네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에요. 남편은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거였어요. 10년 전부터는 남편이 도맡아서 운영하는데 시아버지가 하실 때보다 규모도 2배로 커졌고 매출도 몇 배로 올랐죠.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았거든요. 좀 즉흥적인 면이 있기는 했지만 추진력도 있었죠. 그런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좀 되었나 봐요. 시댁의 가족관계로는 시부모님 2분에 남편 그리고 6살 터울의 여동생이 1명 있어요.
시누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네요. 시누이가 성격이 워낙에 왈가닥이라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늘 골칫덩이였죠.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남자를 데려오더니 결혼한다고 폭탄 선언한 뒤에 한 달도 안 되어서 식을 올렸고 그 뒤로 잘 살고 있네요. 결혼 후 성격은 좀 누그러진 것 같더군요. 말도 가려하고 작년에 아이 낳고부터는 완전히 얌전해졌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시누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되었다며 더 바랄 게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그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1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잦은 기침에 기관지가 좀 안 좋은가 보다라고 환절기라 그러나 보다 가볍게 생각하셨대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가족들 중에 아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 본인도 또 가족들도 설마 폐암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은 연명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담담하셨어요. 살 만큼 사셨다고 자식들 다 여의고 잘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뭐 있냐고 하셨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더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입원하시라고 설득했죠. 시어머니께서 너희들 마음은 충분히 안다. 하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기 힘든데 그럼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난 그건 싫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식사는 어떻게 하고 누가 모실 거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 끝에 시누이는 갓난아이가 있으니 병원에 가기 힘드니 시아버지를 돌보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제가 하기로 했죠. 솔직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간병인을 쓰기 싫으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병원에 가기로 하셨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정말 고맙다. 친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구나. 고맙다. 고마워. 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입원하셨고 시아버지는 시누네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24시간 있으면서 병간호를 하였어요. 낮에 시아버지가 잠깐 병원에 왔다 가실 때 저는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하였죠. 병원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정도 가고는 했지만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기 힘들더군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1인 병실에 입원하셔서 그나마 좀 나았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하루 종일 아픈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집중하니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런 생활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는 아니었지만 주말에는 남편이 병원에 있겠다고 교대도 해주어서 집에서 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까요? 주말이라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황두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사러 가는데 병원 입구에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였죠. 어린데 참 싹싹하고 참한 간호사라고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이쁘다고 하셨죠. 다른 간호사보다 유독 친절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부르려는데 남편하고 간호사는 남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어 오늘 병원에 못 간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온 거 봤는데 란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아무래도 그 간호사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어. 그럼 집에는 들어가지? 라고 했죠. 남편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확신이 들었죠. 다음날 그 간호사는 쉬는 날이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일단은 둘이서 정말 그런 사이인지 확인하기로 했죠. 다음날 간호사가 출근했길래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간호사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더군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먼저 저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들이대셨거든요. 저 좋다고 그러셔서 몇 번 만나서 연애한 게 다예요. 병원에 알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 어머니도 알게 될 텐데 그럼 충격이 크실걸요? 그리고 전 여기 간도도 갈 때 많아요.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보자고요. 라더군요. 그 여자 말대로 병원에 알리면 시어머니가 아시게 될 테고 가뜩이나 병세가 더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충격으로 삶의 희망을 놓으실까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조용히 있자 간호사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보네요. 말이 통하는 거 보니 꽉 막힌 아줌마는 아니었네요. 저 그럼 그만 가봐도 되죠? 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따가 잠깐 회사로 갈 테니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남편을 만나서 당신 그 간호사와 바람났다며? 다 알고 왔으니까 딴소리 할 생각 하지 마. 이제 어떡할래? 우리 이혼해.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이야기해. 그리고 나 오늘부터 병원에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몇 번 만난 것뿐이야. 다신 안 만날게.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 거 당신도 알잖아. 아시게 되면 더 안 좋아지실 게 뻔한데 어떻게 그래? 응?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며칠 안에 어머니께 이야기할게. 그때까지만 어머니 부탁해. 그럼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주고 이혼도 해줄게. 그때까지만 참아주라.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 생각하면 병원에 가기 싫었는데 시어머니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에 다시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예미야 어디 갔다 왔니? 네.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많이 답답하지?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괜히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미안하다.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고생만 시켜서.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걸요. 어머님 약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 고맙구나. 내가 복이 많다. 너 같은 며느리도 보고 그래 고맙다. 내가 괜한 소리해서 내 다신 그런 소리 안 할 테니 애미야 울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의지하고 계시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머지않아 돌아가실 텐데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봐서 내 할 도리는 다 하자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돌보겠다고 했죠. 대신 내 앞에서는 그 여자와 같이 붙어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간호사는 당신이 알아서 그만두게 하던지 병실을 옮기든지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이라 남편하고 교대를 하였어요. 간호사가 근무하는 날이었지만 시어머니도 계신데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병원에 휴대폰을 두고 온 걸 알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짜증이 나서 서둘러 나오느라 깜빡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차를 돌렸죠. 그런데 병실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만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휴대폰을 찾아 병실을 나오려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남편과 그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둘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급했나 화장실 문도 안 잠갔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 병실 화장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혹시 아시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간호사와 그 짓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차라리 호텔에 가서 하지. 이게 무슨 짓거리야? 라고 혹시 시어머니께서 들으실까봐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며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화장실에서 둘 다 나오라고 해라. 그 말을 들은 남편과 간호사는 나왔죠. 간호사는 도망치듯 병실에서 나가버리더군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픈 애미를 바로 옆에 두고 이런 나쁜 자식.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친부모도 아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사람이 염칠한 게 있어야지. 이 금수만도 못한 놈이 내 자식이라니. 어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별말 없이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오셨고 시어머니는 두 분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보고 차 한잔 마시며 쉬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한참 후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오라고 하시더군요. 병실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 넌 오지 마라. 우리가 얘기해봤는데 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너한테 몹쓸 짓 하고 있다고 그만하자고 하더구나. 내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니에요 아버님,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나중에 저 후회하기 싫어요. 몇 년을 어머니로 모셨는데 저도 딸이잖아요. 제가 할 도리는 다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시부모님은 우리 좋자고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시부모님은 결국 제 뜻을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께선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왔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너가 뭔 염치로 여기 오냐며 내쫓으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지 잘못을 알았는지 아버님께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버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신우이는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이야기하지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보내드렸네요.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은 거 이외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아들이 살아가는 데 쓰라며 남편에게 줄 유산을 제게 주셨어요. 아참 그 간호사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었죠. 그리고 아버님이 병원에 알고 계신 분께 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간호사는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아버님은 체면 때문이라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실 법도 한데 그런 여자는 가만두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셨대요. 이야기를 들은 지인분은 그런 여자는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시누이가 모신다고 하더군요. 홀로 계셔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에요. 요즘도 가끔 잘 계신지 안부 전화 드리고 있네요. 시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이사도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엇나가지 않고 자기는 다 커서 이해한다며 도리어 엄마인 제가 걱정이라며 위로를 하네요. 모든 것을 잊고 아들과 잘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았을까요? 살면서 남편이 여자 문제로 저를 속썩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조금만 참지. 아픈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에 잠길 때면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놈 이야기를 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